네, 안녕하세요, 민티 여러분. 러너를 위한 본격 팟캐스트 방송 민티런 러닝 라디오 423회 방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4년 12월 12일 목요일입니다. 자, 여러분이 들으시는 민티런 러닝 라디오는 매일 아침 6시부터 1시간 동안 유튜브를 통해 생방송으로 들으실 수 있고요. 언제든 다시 듣기가 가능하니까 달리기 하실 때 그리고 출퇴근길에 일상생활에서 자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러닝 라디오를 후원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 민티런 멤버십에 가입해주세요. 러닝 라디오는 멤버십을 통한 후원의 힘으로 만들어집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좋아요 먼저 부탁드리고요. 유튜브 댓글로 추석 체크하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 생방송 그리고 유튜브 다시 듣기로 들어주시는 민티 여러분들, 민티런 멤버십 여러분들, 그리고 모든 러너 여러분들 모두들 반갑습니다. 저는 러닝 라디오의 호스트 민티런입니다. 자, 여러분, 제 방송을 꾸준히 들으시는 분들은 아실 건데요. 제가 거의 반년 정도 지금 오른쪽 햄스트링 부상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달리기 횟수도 좀 줄이고 장거리 달리기도 일부러 안 하면서 이 회복을 하려고 좀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제가 이 햄스트링 관련해서 어제 중요한 경험을 하나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실은 뭐 전부터 좀 경험을 했던 건데 어제 약간 확신을 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리에 오랫동안 앉아 있을수록 햄스트링 부상의 회복이 점점 더뎌진다는 그런 겁니다. 지금 드리는 이야기는 사실 완전히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라서 뭐 과학적인 혹은 의학적인 신빙성 같은 거는 모르겠어요. 모르겠고 완전히 이제 제 경험적인 이야기라서 믿지 않으셔도 괜찮은데, 아무튼 최근에 이제 제가 자리에 앉아 있는 시간이 점점점 길어지면서 이 햄스트링 부상 부분이 오히려 심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회복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심해지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서 있는 시간을 좀 늘리고요. 매 시간마다 일어나서 계단을 오르내리고 일부러 밖에 나가서 주변을 5분에서 10분 정도 걷고 들어오는데요. 이렇게 일어서서 걷기를 하면 금방 또 햄스트링이 저리거나 좀 단단해지고 하는 그런 것들이 없이 또 풀리거든요. 근데 또 들어와가지고 자리에 앉아가지고 한 30분 아니지 40분에서 50분 정도 지나면 또 햄스트링이 점점점 아파옵니다. 앉는 자세도 최대한 바르게 앉으려고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쪽이 계속해서 아파요. 좀 긴장되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최근에는 그래서 제가 지하철 타고 가다가 가끔 자리가 나도 이제는 앉질 않습니다. 그냥 서서 가고 있어요. 몸은 피곤하지만은 햄스트링이 아픈 게 좀 더 신경이 쓰여서 일부러 서서 가는데, 서서 가니까 확실히 햄스트링 부분이 아프다는 거는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혹시 저처럼 햄스트링 부상으로 오랫동안 고생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요, 이제부터는 가급적 오랫동안 앉아있는 시간 좀 줄이시고요, 중간중간 일어나서 서 있는다든지 아니면 걷기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운동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주에도 계속해서 햄스트링 부상 회복을 위해서 자주 걷기를 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걷기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최근에 그 러킹이라는 운동을 하고 있는 거는 다들 아실 텐데요. 지금 이제 제가 햄스트링 부상 중이라서 그래서 아마 더 이 러킹이라는 운동이 더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해외에서 러킹을 또 많이 한다고 해요. 특히 체중 감량에 도움이 많이 돼서. 그래서 제가 어디 찾아보니까 중량조끼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중량 가중조끼, 영어로는 그렇던데 한국에는 이름이 따로 없는 것 같아요. 중량조끼라고 하면 되려나? 그런 게 있다고 합니다. 자, 이거는 조끼인데 굉장히 무겁게 만드는 그런 조끼라고 보시면 되고요. 무거운 거는 10kg이 넘는 무게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스웨덴에서 진행된 연구에서 실제 이런 중량을 무겁게 하고 중량 조끼를 입고 일상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운동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체중 감량이 훨씬 더 도움이 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일요일에 러킹을 하는데요. 이거는 아예 그냥 중량 조끼를 만들어가지고 평소 일상생활에서도 착용하는 거, 이런 거거든요. 저는 그것까지는 생각도 안 했어요. 근데 약간 관심이 생겼습니다. 체중이 준다고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을 팔지 않는 것 같아요. 아직 검색은 안 해봤는데 나중에 한번 봐야겠다. 해외에서 사려고 해도 사실은 워낙 무거워가지고 배송비가 많이 나올 것 같아가지고 해외에서도 구매는 못할 것 같긴 한데요. 그냥 저는 가방으로라도 러킹을 계속 좀 해봐야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저희 구독자님 중에서 저와 같이 러킹을 도전하신 분들도 계신데요. 재미없다는 분들도 계시고 괜찮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저는 재미없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좀 이해가 됩니다. 저는 성향상 혼자 있는 시간을 굉장히 좋아하고 즐기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러킹을 좀 재밌게 할 수 있었는데 이게 안 맞는 분들은 다른 운동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달리기든 아니면 다른 어떤 운동이든 자신에게 맞는 걸 해야 오랫동안 할 수 있거든요. 아무튼 이번 겨울 동안 체중 감량을 고민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달리기도 꾸준히 하시고요. 러킹도 한번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어제 이제 사실 그 전부터 조금씩 해오긴 했는데 어제부터 이제 완전 본격적으로 나이키 트레이닝 클럽을 이용해 가지고 저녁에 이제 실내에서 근력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꾸준히 안 하다가 하니까 근육이 엄청 땡기고 아프더라고요. 지금은 또 다행히 괜찮은데. 그래서 매일매일 이제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 좋은 앱이 없나 좀 찾아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현재 그냥 무료니까 나이키 트레이닝 클럽을 쓰고 있지만은 다른 좋은 앱이 있으면은 또 그런 것도 알아보고 여러분들에게 소개도 하고 지금 저희 러닝 라디오도 정말 동시 시청자 수나 그 1일 조회 수가 확연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진짜 이거는 뭐 다른 러닝 유튜버 분들도 똑같아요. 지금 겨울이 되면은 이런 조회수가 많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운동을 하기가 좀 힘들겠죠. 그럴 때는 이번 겨울 동안은 달리기를 잠시 중단하셔도 괜찮아요. 꼭 무조건 하셔야 되는 건 아닙니다. 중단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런 좀 실내 근력 운동 같은 것들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신에 내년 초에 마라톤 대회에 이제 가실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이라면 아무리 춥고 아무리 힘들어도 그래도 꾸준히 나가셔가지고 운동을 하셔야 된다는 거, 달리기 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밌는 이야기를 드리면요. 제가 예전에 얼마 전에 그 춘천 마라톤 대회를 신청해놓고 신청한지 몰라가지고 그냥 멍하니 있다가 택배가 오는 바람에 취소도 못하고 대회도 못 나가고 했던 거를 아실 겁니다. 근데 어제도 저녁에 문자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무슨 문자지 하면서 딱 봤는데 동아 마라톤 신청하신 분들 빨리 12월 말까지 그 기록증 제출하세요라는 문자가 저한테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나한테 문자가 도대체 왜 오는 거야 여기 신청도 안 했는데 라는 생각을 하다가 하고는 어제 동마 클럽 가가지고 검색을 해봤어요. 로그인 해가지고 찾아봤더니 동마를 신청했더라고요. 또 언제 신청한 거지? 그래가지고 와 이거 내가 왜 그랬을까 또 지금 이거 빨리 발견해서 다행이지 안 그랬으면 또 저번 춘마처럼 티셔츠만 받고 나가지도 못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저는 일단 현재는 이 햄스트링 부상이나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들 때문에 내년 3월달 동반은 힘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 뭐 12월 말까지 취소하면 된다고 하길래 그때가 좀 지켜보고요. 취소하면 이제 아마 취소표는 뭐 추가 모집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뭐 그렇게 됐습니다.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모르겠는데요. 현재까지는 좀 힘들어요. 지금 부상이나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봤을 때 힘들겠지만은 어쨌든 여러분들도 그런 게 많을 겁니다. 저처럼 일단 요즘 마라톤 대회 신청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냥 일단 신청해 놓고 보자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게다가 요즘 마라톤 대회 진짜 뭐 반년 전에 신청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신청을 했는지 안 했는지조차도 모르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까먹지 않게 메모 잘 해두시고 혹시나 이제 소중한 한 표 그게 아니고 소중 한 표가 아니고 어쨌든 티켓이나 그 가격이 비싸니까 날려먹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안 가실 분들은 빨리 취소를 하시는 게 또 그 빈자리가 또 다른 분들이 가실 수 있는 기회가 나중에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체크를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저는 또 큰일 날 뻔했습니다. 네. 자, 오늘 이야기 드릴 내용들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오늘 이제 러닝 라디오 코너에 대해서 얘기 드릴 건데요. 자, 보통 이제 목요일은 고정 코너인 도와줘요 런약사 코너가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신데 제가 저번 주에 얘기 드린 것처럼 이번 주는 금요일까지 런약사님이 하와이에 계십니다. 그래서 내일 뭐 저녁에 아마 들어오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도와줘요 런약사 코너는 한 주를 쉬어가게 됐습니다. 이 부분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다른 얘기 좀 드릴게요. 자, 이제 오늘 주제에 대해서 좀 얘기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일본 영화 러브레터의 여주인공으로 유명한 일본 배우 나가야마 미호의 사망 미스터리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러너로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 생각해야 될 부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조금 재미있는 이야기인데요. 소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조금 그 솔직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여러분들도 이걸 댓글로 남기신 분들이 과연 계실까 모르겠지만 솔직한 댓글을 한번 남겨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안 남길 것 같은데 설문이라도 올려보겠습니다. 나중에. 아무튼 네, 요걸 좀 진행을 해보도록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재밌는 얘기니까 한번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아침은 약간 날씨가 조금은 좀 괜찮았죠. 많이 춥진 않았는데 역시나 공기가 안 좋았고요. 오늘은 아침이 조금 쌀쌀한 것 같습니다. 찐님께서요. 날이 꽤 춥습니다. 옷 따뜻하게 잘 챙겨 입으시고 달리세요. 저도 가볍게 걸으러 나가보겠습니다. 화이팅! 이렇게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겨울은요, 추우면, 그러니까 공기가 좀 좋으면 춥고, 네, 좀 포근하다 싶으면 공기가 안 좋고, 그렇습니다. 둘 중에 뭘 선택할까의 차이인 것 같은데,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우리가. 근데 둘 중에 뭐가 좋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추운 게 차라리 낫습니다. 공기 안 좋으면은, 이거는 저는 머리가 아파가지고요. 그리고 장시간 동안 달리기 할 때 공기 안 좋은 건 정말 몸에 안 좋거든요. 이 여러 가지 연구 결과들이 이제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진짜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많은 날, 예전에는 사람들이 괜찮아. 안 달리는 것보다는 그거라도 마시고 달리는 게 훨씬 더 건강에 오히려 플러스야. 라는 얘기가 있었지만 지금 연구 결과들은 점점 그런 게 아니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말 가람비 옷이 젖는 것처럼 당장에는 문제가 없지만 계속해서 그렇게 공기 안 좋은 날 달리기 하시면 진짜 먼 미래에 여러분들 막 70, 80 됐을 때 달리기 진짜 힘들어질 수 있어요. 건강 유의하시면서 달리시고 조금 답답해도 차라리 마스크를 하고 산책을 하시던 아주 천천히 슬로우 조깅 같은 걸 하시던 그렇게 좀 변화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다행히도 공기는 좋은 것 같으니까요. 여러분들 다들 신나게 달리기 하시기 바랍니다. 자, 많은 분들 인사 주셨는데요. 다른 분들은 보겠습니다. 탱이님 글을 좀 읽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작은 딸아이 배웅하며 지금 집을 나섭니다. 5시 42분에 글을 남겨주셨어요. 지금 집을 나섭니다. 5주간의 인턴을 마무리하고 최종 면접을 보게 되는 딸, 힘내서 파이팅하길 응원하며 즐겁게 달리겠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됐나요? 인턴 이제 간다고 아침에 같이 나간다고 글을 올리신 거였다가 봤는데 그게 벌써 5주가 지났는지 시간이 좀 빠릅니다. 자, 5주간 따님께서 잘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최종 면접 있다고 하는데 저도 따님께서 좋은 결과 얻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고 기원하고요. 아마 저희 지금 방송을 들으신 많은 분들도 같은 마음으로 응원을 할 것 같습니다. 네, 탱이님 따님이죠. 따님 오늘 잘 하시길 바라고요. 정말 좋은 결과 있기를 마음속으로 기원하고 있겠습니다.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장인영님께서는요. 오늘 강원도 여행 가요. 10시에 출발한다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우, 부럽습니다. 10시면 많은 분들께서 이제 출근을 10시까지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때 강원도 여행을 가시는군요. 네, 언제까지 쉬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즐거운 휴일 보내시기 바라고, 네, 건강하게 잘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해피러닝님께서는요.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 주셨고 트레드밀과 사투 중입니다. 오늘은 1시간 이상 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사투를 벌릴 거야 했나요? 그냥 뭐 즐겁게 하면 되는 거고 트레드밀이 조금 지겹긴 하지만 네, 저희 러닝 라디오 들으면서 함께 달려주시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해오신 게 있으니까 1시간 이상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해피러닝님 최근에 이제 굉장히 그 컨디션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컨디션이 몸의 컨디션보다는 러닝의 컨디션이 상당히 좋으시잖아요. 딱 그 본인의 몸에 맞는 그 딱 가장 즐거운 달리기를 이제 찾으셨는데 그걸 가지고 1시간 동안 오늘 신나게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다른 분들의 글 한번 보겠습니다. 오랑님께서도요. 날씨는 춥지만 공기는 깨끗하다고 얘기해 주셨어요. 네, 오늘 즐겁게 달리기 하시고요. 하영다마 감귤 농장님께서는요. 제주 하늘은 별이 지금 반짝이고 있다고. 야, 생각만 해도 아직 해가 뜨기 전인데 별이 반짝반짝할 때 달리는 것도 정말 운치가 있죠. 네, 하영다마 감귤 농장님 즐겁게 달리기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다른 분들 글 한번 보겠습니다.
내일 이맘때님께서요. 네, 질문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보겠습니다. 정강이 뼈 바깥쪽 뼈 사이가 아파요. 아, 뼈 사이. 아, 유튜브 보니까 신스프린트는 정강이 뼈 안쪽 통증이라고 나오더라고요. 바깥쪽 통증은 뭘까요?라고 얘기 남겨주셨습니다. 이거는 거기 정경골근이라고 합니다. 정경골근 쪽인데 이거 자주 아프신 분들 많아요. 자주 아픈 분이고요. 많고요. 이거 달리기 아니더라도 그 일상생활 하시는 분들도 많이 아픈데 제가 일단 여기 인사 쭉 드리고 나서 좀 이따가 정경골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잠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자, 그리고 밍밍이님께서는요. 오늘은 달리기 쉬는 날이지만 눈 감고 들으려고요. 오늘도 다들 파이팅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밍밍이님 지금 눈을 감고 저희 방송 듣고 계실 것 같은데요. 눈 감고 듣다가 주무시는 건 아니겠죠? 요즘 제가 약간은 그래도 조금 텐션을 올려서 방송을 하고 있는데 네, 잠은 들지 마시고 그냥 편안히 쉬시면서 방송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괜찮았다 오케이님께서요. 헬스 중량 조끼 10kg, 20kg 나오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있구나. 한번 찾아봐야겠습니다. 저 나중에 쿠팡이나 뭐 이런 데 가면 있나요? 중량 조끼라고 하면 나오나요? 중량 조끼 있네요. 있다. 와, 20kg짜리. 와, 진짜로 있네요. 10kg짜리 이런 거 있네요. 우와. 와, 근데 생긴 게 힘들게 생겼어요. 뭔가. 야, 이거를 하고 이제 일상생활을 한다는 거잖아요. 대단합니다. 어떻게 보면. 다음에 근데 이거 한번 저도 하나 구매해 봐야겠어요. 그래서 그냥 요거를 입고 그냥 이제 러킹을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방이 아니라. 감사합니다.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좀 이따가 또 음악 나올 때 한번 찾아봐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분들 인사 주신 분들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 뒤로 문준희님께서 인사 주셨고요. 네. 그리고 다들 탱이님 오늘 그 따님 최종 면접 보는 거 화이팅이라고 응원의 글을 많이 올려주셨습니다. 진짜 화이팅입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는 아까 그 질문 주신 그 내일 이맘때님 네 그거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한번 질문 다시 읽어볼게요. 질문이 있습니다. 정강이 뼈 바깥쪽에는 뼈 사이가 아파요. 유튜브 보니까 신스프린트는 정강이 뼈 안쪽 통증이라 나오더라고요. 바깥쪽 통증은 뭘까요? 라고 하십니다. 정경골근입니다. 정경골근인데요. 요거는 아까도 얘기 드린 것처럼 일상생활을 할 때도 굉장히 여기 아프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저녁에 들어와가지고 집에 들어와서 딱 누워 앉아가지고요. 여기 정강이 뼈 앞쪽에 보면 뼈가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바깥쪽에 보면은 손으로 눌러보면 들어가는 부분이 있죠. 들어가는 부분인데 여기 눌러보면 엄청 아프면서 시원한 그 느낌이 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위아래로 막 문질러 주면은 시원하거든요. 그래서 그 공 같은 게 있죠. 그 마사지 볼 있죠. 그런 걸 이렇게 문질러 주면 엄청 시원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여기가 아픈 이유는 딴 게 아니고요. 그냥 보통 일반적으로 무리한 운동을 했거나 뭐 그런 경우에 많이 있다고 하는데 달리기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 부분은요. 그 러닝화 부분이랑 좀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쿠셔닝이 좀 좋지 않거나 아니면 쿠셔닝이 충분하지 않거나 아니면 어쨌든 현재 내가 달리기를 할 때 그분의 충격이 좀 많이 오는 그러니까 뒤꿈치부터 충격이 좀 많이 오는 그런 경우에 이게 발이 밟고 굴러가지고 탁 나가는 순간 이 부분을 좀 쓴다고 하는데 이때 좀 문제가 생기거든요. 특히 이제 어쨌든 쿠셔닝에 좀 관련이 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발을 한번 바꿔보는 것도 방법이고요. 내가 아직까지 신발은 뭐 바꾼 지 얼마 안 됐는데 라든가 신발 성능 아직 괜찮은데 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조금 과도한 훈련을 했다든지 아니면은 조금 뭐랄까요 착지하는 부분이 조금 내가 쓰지 않던 착지 방법을 썼다든지 이런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아주 심각한 건 아니고요. 이 부분은 정말 저희들이 일상생활에서도 굉장히 자주 아픈 부분이고요. 잘 쉬어주시면 괜찮습니다. 더 심해지지 않도록 빨리 쉬어주는 게 중요해요. 웬만한 그 근육통 같은 것들은 우리가 뭐 등산을 하던 뭘 하든지 간에 어느 정도는 통증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무시하고 우리가 계속 달렸을 때 문제가 되는 거고요. 지금 안 좋으시니까 오늘 하루 정도라도 좀 쉬시면서 마사지 잘 해주시고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너무 오랫동안 심하다 그런 경우에는 병원을 가보시고요. 네, 정경골근이라고 검색하면 나올 거니까 찾아보시면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올 겁니다. 인터넷 한번 검색하셔가지고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빨리 나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어제 러닝 라디오에도 많은 분들께서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분들 모두들 감사드리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러너님, 찐님, 희노애랑님, 유에나이님, 자유세님, 초코크리미님, 럼미러미님, 우버말리님, 소나무님, 하늘색님, 그리고 미라클러니님, 고은이수연님, 캡틴터치님, 그리고 농신님, 광년이 친구님, 베베니님, 세상 즐거운 아몬드님, 달리는 봉다리님, 박미자님, 해피러닝님, 장인영님, 김희정님, 용용이님, 달빛냥이님, 은인양님, 그리고 후아게님, 켈리스님, 천천히님, 원군님, 초록빛아치님, 캡틴터치님, 그리고 아까 캡틴터치님 아까 얘기 드렸죠? 그리고 정진용님, 갈수호수님 이렇게 모두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모두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 중에서도 몇몇 분들 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 글을 읽을까요? 네. 럼미러미님께서요. 어젯밤 늦은 시간에 텅 빈 트랙을 보고 놀랬고 새벽에 트랙도 널널한 거 보고 또 놀랬어요. 그나마 새벽 트랙은 동마 준비하시는 분들, 일상으로 달리는 분들은 손에 꼽히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새벽에 동마 준비하시는 분들 계신데 일상적으로 달리시는 분들은 많이 안 계시다 이 얘기시군요. 네, 그나마 영상 기온이라 괜찮아서 좀 오실 것 같았는데 침대령이 더 센가 봅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침대령이라고도 하고 저희가 기상령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로 부르는데 일어나는 게 참 겨울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 몸은 겨울에 일어나기 힘든 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서 뭐 못 일어난다고 해서 여러분이 막 내가 왜 이럴까 이렇게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보면 자연의 순리를 잘 따르시는 분들이라고 또 좋게 생각하면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순리만 따르다는 안 되겠죠. 그래도 어느 정도는 꼭 이제 훈련하셔야 되는 날은 일어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동마 준비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그리고 대구 마라톤 준비하시는 분들, 서울 하프 마라톤 준비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라면은 그래도 꾸준하게 일어나가지고 달리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미라클 러닝님께서 이런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면서 많은 부분 생각하게 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자괴감도 많이 들고 나는 왜 이럴까 하는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는 하는데 그런 역경들이 나의 스토리를 만들어준다고 생각하니까 색다른 시점이 생기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그런 생각이 저는 진짜 좋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 힘든 순간들이 결국 나의 스토리를 더 풍부하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내가 이걸 성공하면 그리고 성공한 이야기를 남들에게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했을 때 그 사람들에게 뭔가 진짜 도움이 되는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런 나만의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이런 역경들이나 힘든 점들도 조금 이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네, 미라클 러니님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다른 분들 보겠습니다. 캡틴 터치님께서 처음으로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캡틴 터치님은 또 어제 처음으로 저희들 멤버십에도 가입해 주셨거든요. 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캡틴 터치님께서요. 어떤 글을 2개의 글을 남겨주셨는데 그 중에서 두 번째 글을 한번 보겠습니다. 방송 너무너무 잘 들었습니다. 저도 2018년에 러닝을 입문했다가 2020년에 관두고 4년 만에 다시 시작하려니 부작용이 많이 왔던 때가 생각납니다.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습관처럼 꾸준하게 하면 소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운동은 그렇죠. 그냥 하는 거죠. 뭐 생각 없이 그냥 일단 나가서 하면은 또 하게 됩니다. 어떻게든. 네. 캡틴 터치님 저희 멤버십 가입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분들 글 한번 보겠습니다. 후아게님께서요. 오랜만에 장거리였는데 러닝 라디오와 타임 투런이 있어서 힘들어도 달릴 수 있었네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도 함께였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방송 잘 들었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후아게님 감사합니다. 타임 투런 참 들어주신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분들 보겠습니다. 은희냐님께서 글을 남겨주셨는데요. 예전에는 수요일이 제일 힘든 요일이었는데 러닝 마인드셋을 알고 나서는 제일 기다려지는 요일로 변했습니다. 제 경험을 돌아보면 다시 뛰기 시작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부분이 예전에는 쉽게 뛰던 거리를 1km도 못 뛰니까 실망스럽고 못 견디겠더라고요. 자책을 하게 되고 스스로에게 화도 나고 그러다가 아무 생각 없이 달리고 싶어서 팟빵에서 라디오를 들어보자 싶어서 찾았던 게 민티런 러닝 라디오였습니다.
운동이었어요라고 하셨습니다. 네, 참 다시 뛸 때 별 생각이 다 들죠, 진짜. 남들한테 또 얘기도 잘 못하겠어요. 내가 뭔가 다시 도전을 했는데 또 뭔가 힘들하고 좀 실패를 하거나 그러면은 남들이 뭐라고 얘기할까, 뭐 어떻게 생각할까 싶어가지고 그건 말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얘기 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그래서 새로운 운동을 찾는 이유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운동해서 못하면은 그냥 안 맞아서 그런 거다 말을 할 수 있는데, 같은 운동을 여러 번 도전했는데 제대로 못하게 되면 주변 사람들이 약간 좀 저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할까 봐 좀 걱정이 들기도 하죠. 말씀하신 것처럼 자책도 많이 하게 되고요. 그래도 은희냐님 지금은 정말 즐겁게 달리기 하고 계셔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네, 오늘도 즐거운 달리기 지키시기 바라고요.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또 다른 분들 글 한 번 더, 마지막 한 분만 더 보겠습니다. 네, 해피러닝님께서요. 요즘 달리기가 너무 재밌습니다. 부상 입지 않을 정도의 러닝의 강도도 알게 되고 몸 상태에 대해서도 잘 느끼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민트러닝 조언이 항상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아유, 너무 좋습니다. 진짜. 해피러닝님께서 진짜 달리기를 시작하시고 좀 여러 가지로 고생을 좀 하셨어요. 근데 그 과정들이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과정들이 해피러닝님만의 달리기를 찾아나가는 그런 과정, 탐색하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포기하지 않으시고 꾸준하게 다시 또 재활도 하시고 부상 회복도 하시고 재활도 하시고 또 도전하시고 하시면서 지금은 정말 최고의 달리기를 즐기고 계세요. 그리고 얼마 전 풀코스도 완주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너무 즐겁게 달리기를 하신 것 같아서 저도 이렇게 보고 있으면 너무 기분 좋습니다. 앞으로도 행복한 달리기 계속해서 이어나가시고요. 그 닉네임 그대로 해피러닝 계속해서 하시길 바랍니다. 자, 많은 분들 글을 읽어봤는데요. 진짜 이렇게 채팅글 남겨주시고 댓글 남겨주셔가지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여러분 러브레터라는 영화 혹시 보셨나요?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이라면 아마도 보셨을 것 같습니다. 네, 국내에서는 그 영화의 장면, 유명한 장면이죠. 그 오덴키 데스까 와타시와 겐키 데스하는 그 대사 나오는 장면, 이렇게 외치는 장면이 있잖아요. 눈밭에서. 그 장면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영화입니다. 많은 분들 보셨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이 러브레터의 여주인공인 나카야마 미호가 향년 54세 나이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떠났는데, 처음에는 이제 미호가 그 화장실에서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왜 이제 이렇게 사망을 하게 됐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미스터리하게 됐는데, 사인이 나왔습니다. 얼마 전 나왔습니다. 사인이 익사로 나왔습니다. 익사.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 배우가 진짜 뭐 아주 어릴 때부터 일본 드라마나 영화에 많이 나왔고, 우리나라에서는 러브레터라는 영화를 통해서 완전히 이제 스타가 됐었죠. 근데 이제 얘기 드린 것처럼 좀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을 하게 됐고, 사인이 목욕중 익사로 공식적으로 밝혀졌어요. 이제 지금 이제 그 정확하게, 근데 사실 익사라는 건 나왔지만 정확하게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나오진 않았지만, 현재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뭐 소속사든 어디든 그 의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지금 가장 많이 좀 의심을 하고 있는 부분이 그 열 쇼크라고 하는 것 때문이다라는 추측이 굉장히 지금 좀 의견이 많습니다. 뭐 처음에는 혹시나 이제 좀 안 좋은 선택을 한 거 아닐까 이런 얘기도 좀 있었는데, 그거는 아니라고 하고요. 열 쇼크 때문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제 열 쇼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추운 날씨에 이렇게 바깥에 있다가 갑자기 우리가 그냥 따뜻한 곳에 갑자기 들어오거나, 혹은 이제 뜨거운 물에 몸이 막 엄청 차갑고 추운데 뜨거운 물에 갑자기 들어가거나, 아니면 갑자기 뜨거운 물로 샤워를 확 하거나, 이렇게 됐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가 이제 열 쇼크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보통은 막 뭔가 차가운 물에 들어갔을 때, 갑자기 차가운 물에 들어갔을 때 막 이런 심장이 뭐 심장마비가 온다든지 그런 것들 많이 보셨을 텐데, 반대의 경우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몸이 차가운 상태에서 갑자기 뜨거운 데 가거나 했을 경우에도 심장과 혈관 쪽에 굉장히 큰 부담을 줘서 심근경색의 위험도가 굉장히 높아진다고 해요. 그래서 나카야마 미호의 사인이 익사로 밝혀졌지만은, 익사하기 직전에 아마 이런 열 쇼크로 인해서
뭔가 의식을 잃은 게 아닐까. 그래서 그 상태로 바로 이제 욕조 안으로 쓰러지게 되면서 이제 이게 익사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현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정확하게 나온 건 아닙니다. 이게 그렇지만 가장 많이 지금 의심을 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열 쇼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열 쇼크로 인한 익사가 실제로 일본 같은 데 이런 데 보면 목욕 중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 사고 중 하나입니다. 아주 빈번하게 발생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간혹해서 발생을 하는데요. 특히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라든지 건강 상태가 좋지 않으신 분들이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긴다고 해요. 네, 그래서 조심을 해야 됩니다.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열쇼크라는 거는 급격한 온도 변화로 인해서요. 우리 몸에 있는 그 순환계라고 해야 되죠. 몸이 대사 활동을 하고 막 혈액도 돌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순환계 쪽에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신경계 쪽에 갑작스러운 부담이 생겨서 가해지는 어떤 그런 문제인데 특히나 이제 추운 환경에 있다가 우리 몸이 추운 환경에 많이 노출되어 있어서 온몸이 막 차가운 상태에서 뜨거운 물에 특히나 탕에 들어갈 때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탕에 딱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이 추운 데 있었어요. 그러면 어때요? 온몸이 얼어 있고 특히 혈관 같은 것들이 굉장히 수축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수축해요. 그러다 보니까 몸이 지금 얼어 있는 상태인데 갑자기 뜨거운 물에 딱 들어가면요, 이 혈관이 순식간에 확장을 하게 됩니다. 확장을 하게 되면서 갑자기 혈액의 흐름 같은 것들이 급격하게 바뀌게 되죠. 그러면서 심장에 약간 무리가 간다든지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겨요. 뭐 차가운 물에 들어가게 되면 순간적으로 수축하면서 문제가 생기게 되고, 몸이 차가운데 뜨거운 물 들어가면 너무 순간적인 확장이 되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뜨거운 데 들어가면 머리가 약간 어지러지라는 경우 있죠. 그런 경우도 비슷합니다. 혈관이 갑자기 확장되면서 생기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혈관이 갑자기 확장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통로가 넓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혈액이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확 확장되면은 일종의 그 저혈압 쇼크 오는 거랑 비슷한 그런 상황이 돼요. 혈압이 확 떨어지게 되거든요. 반대로 차가운 곳에 들어가 수축되게 하면 혈압이 확 올라가게 되겠죠. 저혈압은 기립성 저혈압 이런 거 보시면 어지러워서 막 쓰러지시잖아요. 그런 거 똑같아요. 욕탕에 딱 들어가는 뜨거운 물 들어가면 갑자기 핑 하면서 돌면서 어지럽다면서 순간 필름 끊기는 것처럼 눈앞에 뭐가 탁 끊기면서 이게 쓰러지게 되는데, 그 상태에서 물 안으로 이제 쓰러지게 되면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겨울철에는 특히 이제 얘기 들은 것처럼 이제 약간 혈압 쪽에 문제가 있으셨던 분들, 뭐 저혈압이든 고혈압이든 다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심혈관 질환이 있으셨던 분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의 경우는요, 이런 것들을 특히나 조심하시고, 이번 사건을 통해서 제가 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요, 지금처럼 추운 겨울에 오랫동안 밖에서 달리기를 하고 오시잖아요. 그러면 진짜 온몸이 차갑습니다. 처음에 달리기 하면 열이 나니까 몸이 그렇게 춥진 않아요. 근데 계속해서 하다 보면 점점점 몸에서 나는 열보다는 몸이 식는 게 많아져서 몸이 정말 냉한 거 있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겨울에 한 20km 이상을 달리고 들어오면은 하체 부분이, 특히나 하체 부분이 완전히 얼음장처럼 차가워요. 엄청 차갑거든요. 근데 그 상태에서 만약에 내가 뜨거운 물을 부으면은, 그런 거 느끼지 못 느끼시나 모르겠네요. 뜨거운 물을 부으면은 피부가 따끔따끔 거립니다. 따끔따끔 거리면서 약간 어지러운 것도 생기거든요. 피부가 따끔거리는 거 왜 그러냐면, 이것도 똑같아요. 신경계가 이렇게 수축돼 있고 혈관이 수축돼 있다가 뜨거운 물 만나면서 갑자기 이렇게 확 벌어지고 하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특히 신경계 쪽에 문제가 생기는데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러너로서 저희들에게 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그렇게 몸이 차가운 상태에서 들어왔을 때요, 갑자기 뜨거운 물에 들어가시거나 갑자기 뜨거운 물에 샤워를 갑자기 하지 마시고요, 조금만 좀 미지근한 물이나 조금 덜 뜨거운 물로 천천히 몸을 녹이시면서 천천히 가셔야 되지, 갑자기 확 너무 추워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의 경우에 또 이제 사우나 가신 거 좋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겨울에도 사우나 가면 좋죠. 따끈하게 앉아가지고 거기 안에는 그 한증탕에 들어가서 앉아있기도 하고 뜨거운 물에 들어가서 앉아있으면 참 좋습니다. 근데 이게 몸이 차가운 상태에서 사우나 가셔가지고 뜨거운 탕에 후다다닥 들어가신다. 그러면 이런 약간 열쇼크, 약간 저혈압 같은 쇼크, 이런 것들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특히나 여러분들 이 부분은 굉장히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종합적으로 본다면은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뜨거운 데 있다가 차가운 데 갑자기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차가운 데 계시다가 뜨거운 데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이런 온도 변화가 급격하게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지금 겨울이라서 뭐 이렇게 달리기를 하고 계시지만 너무 이 뭐랄까요 추운 겨울에 장시간 밖에서 달리기 하시는 거를 갖다가 조금 조심하시면 좋겠어요. 물론 그걸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도 계시지만 좀 많은 분들이 그게 잘 맞지가 않아요. 그 부분이. 그런데 그거 갖다가 이제 막 겨울에도 열심히 훈련을 해야 돼. 뭐 내년에 동마도 있어. 이렇게 하면서 훈련을 하신 건 좋은데 겨울에는 웬만하면 내가 이런 것도 좀 심한 사람이다. 그런 분들이라면 추위를 탄다. 그런 분들이라면 겨울철 달리기는 야외에서 달리기보다는 차라리 그 장거리 달리기는 트레드밀에서 하시고요. 예, 바깥에서 하는 거는 너무 길지 않게 적당한 거리만 좀 달리시기 바랍니다. 몸 얼어버리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여름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여름에는 온몸에 열이 막 가득 차 있어요. 엄청 몸이 뜨겁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 시원한 물을 마셔야 되긴 한데요. 갑자기 얼음물 마시면 머리 띵한 거 느끼시죠? 갑자기 차가운 얼음물 같은 것들을 막 벌컥벌컥 마시면은 배탈 나기도 하고요. 여러분 안 좋으니까 이런 부분들 어쨌든 너무 더운 날과 너무 추운 날은 야외에서 장거리를 달리는 것들은 조금 지양을 하시고요. 그런 것들 필요하시면 실내에서 달리기를 하시기를 바라고 급격한 체온 변화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네, 이번 점점점 날씨가 추워지고 있으니까 이 부분들 여러분들 많이 조심하셔가지고 건강한 달리기 이번 겨울에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아이고 지토 준하님께서요. 이렇게 또 슈퍼챗을 보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언제 이렇게 보내주셨죠? 너무 감사드립니다. 근데 아까 지토준하님은 인사를 안 남겨주셨는데요. 채팅창에. 듣고 계셨군요. 얼마 전에 한번 또 그 채팅글 남겨주셨잖아요. 오랜만에 남겨주셨는데 네, 오늘 이렇게 또 남겨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지토준하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좋은 방송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고 계시다고 항상 생각하면서 지토준하님 생각하면서 저희도 방송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그 사이에 많은 분들께서 글을 남겨주셨는데요. 보겠습니다. 한번. 파랑주의원님께서 인사 주셨고요. BS님, 제임스 강님, 중산동 러너님, 그리고 윈드워커님, 망고주스님, 꼬야TV님, 지토준하님, 그리고 동송님, 그리고 네 이렇게 글을 남겨주시는 모두들 감사드리고요. 지토준하님께서도 감사합니다라고 인사 남겨주셨는데 제가 더 감사드립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요 질문이 하나 있어서 잠시만 보고 좀 가겠습니다. 제임스 강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도 출근 후 러닝하러 회사 출근했습니다. 민티러님 고민이 있는데요. 남산 러닝 하시고 회사에서 씻고 바디로션까지 바르는데 몸이 이곳저곳이 간지럽네요. 피부가 건성으로 바뀐 건지 세탁기를 쾌속으로 15분만 돌려서 세제가 안 빠져서 그런 건지 아니면 세탁기의 곰팡이 문제인지 너무 고민이네요. 우선 오늘은 집에서 가져온 옷으로 달려보고 로션 듬뿍듬뿍 발라보고 해보려고요 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남겨드렸는데 이게 평소에는 괜찮다가 겨울에만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저도 그렇습니다. 특히 아마 남자분들 중에서 그리고 이제 조금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그 정강이 쪽 있죠. 종아리 말고 정강이 앞쪽 있죠. 그 부분이 우리 몸에서 가장 건조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거기 같은 데에 보면 특히나 이렇게 뭔가 각질 같은 게 막 생기고 하면서 긁으면은 시원한데 약간 아프면서 더 간지러워지고 또 긁으면 긁을수록 더 아프면서 심하게 긁으면 거기 피부가 뭔가 딱딱해지기도 하고 막 그런 문제들 생겨요. 거기뿐만 아니죠. 손등이라든가 이런 차가운 데 노출되는 부분들이 주로 그런 현상들이 많이 생기고 저희 러너들은 겨울에도 달리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바람이 닿는 부분이나 아니면 그게 아니더라도 우리 피부의 곳곳에서 그런 문제 생기거든요. 저도 이제 손등에 장갑을 하고 달리기를 해도 이런 부분이 좀 차가워져가지고 항상 겨울 되면 고생을 하고 좀 만져보면 약간 뭔가 이 뭐라 해야 되죠? 까칠까칠한 그런 게 뭐 생겼어요. 긁어가지고 뛰면서 가려우니까 긁다 보니까 이런 게 생겼는데 평소에 안 그러다가 갑자기 생긴 거라고 한다면 겨울철 생기는 피부 건조증 때문입니다.
그래서 차가우면은 신경계 쪽에도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피지가 분비되는 부분들도 조금 이제 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지 않으면서 그 부분이 굉장히 건조해지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찾아보시면 대부분 이제 약간 그 모이스처라이저, 저희가 이제 피부를 조금 촉촉하게 해주는 그런 제품들을 쓰라고 나와 있어요. 이런 것들 많이 발라주시고요. 만약에 내가 이런 걸 발라도 좀 심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계시다고 한다면은 이런 걸 바르시고 난 다음에 그 위에다 살짝, 제가 늘 얘기 드리는 거죠. 최고의 러닝 아이템 중 하나, 바로 바세린. 바세린을 살짝 한번 얇게 발라보세요. 네, 그렇게 하면은 좀 더 이런 것들 좀 나아질 수 있습니다. 제임스 강님께서 글을 남겨주셨는데요. 회사 세탁기를 사용하면서부터 생겼다고 하셨습니다. 아이고, 그러면은 피부 자극에 의한 문제일 수도 있겠네요. 겨울 러닝을 3년째 하셨다고 하니까 이런 건조증 아닌 것 같고, 네, 세탁기 사용하시면서 생겼다고 했는데, 그 세탁기가 회사에서 쓰는 세탁기면 아무래도 안에 있는 드럼이나 뭔가 돌아가는 것들을 이제 청소를 자주 안 해서 그런 것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 왜 세탁기 청소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곰팡이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탁기 청소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한번 하거나 해가지고 내부를 한번, 우리 눈에 안 보이는 부분도 깨끗하게 한번 하셔야 돼요. 청소를 한번 하는 걸 회사에 건의를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세제를 쓰실 때 그런 것들 약간 그 뭐랄까요, 조금 냄새 제거하면서 세균 같은 거 없애주는 그런 거 있습니다. 저희 지금 설명란 들어가 보시면요. 민티런 지금 방송 들으시잖아요. 설명란 들어가 보시면 저기 제가 추천 아이템이 밑에 보면 쭉 있어요. 민티런 추천템이 쭉 있는데요. 거기 쭈루루루 내려가시면은 그 위칙 소독 섬유 유연제라고 있어요. 위칙이라고. 네, 위칙이라는 제품이 있는데 이 제품이 뭐 완전 100%라고 저희가 할 수 없긴 하지만은 여름에 그 냄새를 없애주는 제품이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 그 살균하는 효과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이 소독 섬유 유연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런 제품을 한번 써보시는 것도 조금은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화면에도 이게 나오나 모르겠네요. 나올 수 있도록 한번 체크해 보겠는데 태그가 안 되네요. 네, 죄송하지만 설명란 가셔가지고 그 링크 타고 가셔가지고 그 제품 한번 써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는요, 회사에 세탁기가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 많이 쓰다 보니까 좀 안쪽이 더러울 수 있고 오랫동안 그런 청소를 안 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청소를 하시거나 청소하는 그런 용품이 판매합니다. 그러니까 집어넣고 돌리면 깨끗하게, 드럼을 깨끗하게 해주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겨울 러닝은 오랫동안 하셨는데 회사 세탁기 사용하면서 문제 생겼다고 하면 거의 뭐 100%입니다. 네, 그게 위생적으로 좀 안 좋아서 그런 거니까요. 이번 기회에 한번 관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건강하게 달리기 하시기 바랍니다. 네, 얼마 전에 재미있는 기사를 하나 읽었습니다. 야, 진짜 이건 얘기하기가 어떤 기사냐면요. 샤워 도중에 소변을 누면은 이게 건강에 좋은지 나쁜지 여기에 대한 기사를 읽었습니다. 해외에서 이걸로 사람들이 많이 싸우나 봐요. 네. 그런데 이제 굉장히 의견이 극명하게 나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샤워하는 도중에 소변을 보면 비위생적이다. 방광 건강에 좋지 않다. 이런 그 얘기도 있고요. 건강에 좋지 않다는 거죠. 그런 얘기도 있고, 아니다, 소변은 무균 상태다. 그래서 샤워 중에 또 소변을 하는 거는 어차피 또 배수구로 바로 흘러가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주장이 해외에서 굉장히 그 이슈가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결론을 좀 내리자면요. 굉장히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오고 갔는데 결론을 내리자면은 건강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의사들도요. 그 샤워 중 소변 누는 거는 괜찮다라고 한다고 해요. 네. CNN에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일단은 없다고 하고요. 이게 오히려 비뇨기과 의사들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샤워 중에 소변을 누는 거는 단점이 없고 그리고 오히려 편하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물을 아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서서 소변을 누는 게 이제 문제가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특히나 이제 약간 그 골반 근육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방광에 뭔가 서서 하는 거, 특히 여성분들의 경우에 서서 이제
참 방송 이런 얘기를. 아무튼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남자는 모르겠어요. 남자는 원래 서서 하니까. 근데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이거 안 좋은 거 아니냐라는 그런 것도 있었는데 네, 의사들은 아니라고. 네, 상관없다라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관없어요. 하셔도 괜찮아요. 괜찮은데 아무튼 뭐 특히나 이런 얘기 또 했다고 합니다. 그 지금처럼 추운 겨울에 따뜻한 물로 샤워할 때는 이렇게 몸이 좀 이완되어 있기 때문에 소변 배출하는 게 오히려 더 쉽다, 더 좋다. 네,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런 소변 같은 거 있잖아요. 소변 같은 것들 누는 게 실제로는 그렇게 건강에 나쁘지 않고 오히려 건강해질 수도 있다라는 의견을 주시는 의사분들도 계십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보통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이물질이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는 이제 욕조 안에 들어가서 물 안에서 근데 설마 물 안에서 그걸 그건 심각한데. 아무튼 그 물 안에서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은 그게 이제 뭔가 감염이 되거나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은 없다. 샤워는 흘러내리고 있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온수 욕조 안에 들어가서 하면은 그거는 문제가 해롭다고 합니다. 근데 설마 진짜 욕조 안에서 그걸 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건 정말 상상도 안 되는데. 심각하죠. 그런 것들은. 대신에 이런 소변들이 이제 주변에 묻어 있는데 이걸 깨끗하게 샤워기나 뭔가 이렇게 해주지 않고 그냥 나왔을 때는 문제가 될 수 있죠. 당연히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면 크게 상관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우리 소변이 무균 상태래요. 전 이건 참 처음 들어본 얘기인데 무균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노폐물이 들어있긴 하지만 뭔가 세균 감염 이런 부분들의 문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고 해요. 근데 물론 이제 방광염이 있다거나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건강한 분들의 경우에는 소변 자체는 무균이라고 합니다. 그냥 노폐물이 있을 뿐이지 뭔가 심각한 그런 상태 아니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네,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대신에 이제 그런 거죠. 이제 뭐 내가 요로 감염 뭔가 그 방광염이라든지 뭐 이런 요로 감염된 게 있는데 이렇게 소변을 서서 했어요. 샤워하다가. 근데 이제 다리 쪽에 나도 몰랐는데 상처가 있었어. 그러면 이제 거기에 감염될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는 뭐 조금 뭐 있겠나 싶긴 합니다만 아무튼 그런 건 좀 조심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요런 것들은 크게 문제가 없다면은 어쨌든 샤워하시면서 소변을 누는 거는 자유롭게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오히려 그런 게 있죠. 이렇게 막 사우나 같은 데 갔거나 뭐 샤워하다가 갑자기 내가 소변이 마려운데 그거를 참는다. 그러면 오히려 이제 억지로 참다가 문제 생기는 건데 이제 그렇다고 사우나에서는 하면 안 되겠죠. 개인 혼자서 샤워할 때는 상관없는데 설마 이것도 사우나 가서 하시는 분 안 계시겠죠. 공공 그쪽에서 거기 샤워장에서 설마 그런 분은 안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설마. 네, 아무튼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기 전에 저부터 얘기하는 게 맞겠죠, 순서가.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 이거 얘기해야 되나? 저는 가끔 합니다. 소변 샤워하면서 가끔 합니다. 진짜 큰일 났다. 이거 와이프가 들으면 기겁하겠는데. 방송 돌릴 수 없나 이거? 말해놓고 보니까 큰일 났네. 이거 와이프가 오늘 방송 듣고 나면 기겁하겠는데요? 멤버십 영상으로 바꿔야겠는데 이거? 잠시 내정지가 왔다. 내정지가. 아무튼 뭐 합니다.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뭐 일종의 저는 멀티태스킹이라고 생각해요.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이고 물도 절약하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거 몇 년 전에 그 가수 이효리 있죠. 이효리 씨도 그 TV 나와가지고요. 자기 샤워하면서 소변 눈다고 했어요. 이효리도 하는데 뭐 저라고 못하겠습니까? 아무튼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채팅창이나 그 댓글에다가 남겨주세요. 하시는 분이 많으셔야 제가 덜 이상한 사람이 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뭐 그거 문제가 안 된다고 하네. 어쨌든 문제는 전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혹시 고민하고 계셨던 분들 계시다면 오늘부터는 마음껏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효리도 하는데 뭐 다 용서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솔직하게, 정말 솔직하게 채팅창이나 댓글로 용기 내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설마 못 남겨주실 분들 위해서 제가 나중에 이거 방송 끝나고 나면은 그 설문조사 올릴게요. 샤워하시면서 소변을 누신 경험 있으신지, 예, 그걸 제가 올릴 테니까 거기는 기록이 안 남아요. 내가 누가 했는지 안 남거든요. 거기다가는 솔직하게, 정말 솔직하게 한번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건강에 이상 전혀 없대요. 전혀 없고요. 괜찮다고 합니다. 이효리도 합니다. 여러분들 용기 내셔가지고 진실을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요 얘기를 드린 이유가 딴 게 아니고 러닝 그 유튜브에서 갑자기 뭔 소변 얘기를 갖다가 샤워하면서 그런 걸 얘기를 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게 이제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어요. 이게 소변이라는 것이 우리 달리기 할 때 굉장히 좀 중요한 이슈입니다. 특히 마라톤 대회 나가신 분들은 이거 고민 엄청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그 소변을 아까 방금 제가 얘기할 때는 소변 참으면 안 좋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잠시 얘기를 드렸는데 반대로 이제 과민성 방광염이라든가 혹은 심리적인 이유 이런 것들 때문에 소변을 너무 못 참게 되면 저희 달리기 하는데 문제가 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약간 비뇨기 쪽은 굉장히 우리들이 신경을 평소에 좀 많이 쓰셔야 돼요. 특히 러너분들 중에서 평소에는 내가 물을 엄청 자주 먹는 것도 아니고 많이 마시는 것도 아닌데 불구하고 계속 뭔가 이렇게 소변이 계속 마렵다든지 혹은 뭐 마라톤 대회 같은 것들 앞두시고 그 대회장 가셔가지고 긴장돼가지고 계속 막 소변이 마른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내가 대회에서 자꾸만 중간에 뛰다가 소변 마려우면 어떡하지라는 그런 고민이 되다 보니까 이게 반복되고 혹시나 그것 때문에 좀 안 좋은 경험, 트라우마 뛰다가 나도 모르게 뭔가가 내 몸에서 나왔다. 많든 적든 그런 경험이 있은 분들이라고 하면은 이제 약간 트라우마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게 소변에 엄청 민감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물을 안 먹어요. 마라톤 대회 나가는데 물을 안 먹어요. 왜냐? 중간 소변 마려울까봐. 근데 달리기 할 때 우리 수분만큼 중요한 게 있어요. 진짜 중요한 게 수분입니다. 수분 없으면 정말 우리 몸 자체가 대사작용이 돌아가질 않아요. 근데 소변 때문에 무서워가지고 물을 안 먹고 대회 나가는 거예요. 그 어떻게 되겠어요? 뛰는 게 힘들죠. 근데 또 사람이 또 마음 욕심은 또 끝이 없어. 그래서 물도 안 마시고 뛰면서 막 기록은 또 내고 싶어요. PB는 내고 싶고 이런 약간 이중적인 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진짜 몸 망치고 몸 엉망이 되는 거죠. 그런 달리기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우리들이 물을 건강하게 마시고 그리고 화장실에도 적당하게 가시고 어느 정도는 참고 이런 것들도 함께 훈련을 좀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 비뇨기 쪽 관련된 부분을 좀 신경을 쓰시면 좋겠다라는 입장에서 오늘 얘기를 한 거지. 뭐 제가 뭔가를 진실을 고백하고 뭐 이런 건 아니고요. 그 얘기하다 보니까 나온 거고 어쨌든 이런 이슈가 좀 있습니다. 평소에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물을 마시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는 조금 이렇게 참았다가 화장실 가시는 것들을 평소 일상생활에서 꾸준하게 그래서 물도 평소에 자주 마셔야 되지 안 먹다가 갑자기 많이 먹고 안 먹다가 갑자기 많이 먹고 이러면 이제 이게 몸이 이상해지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조금씩 물 마시는 습관들 가지시고 약간 좀 참았다가 화장실 가셔가지고 일 보시고 요런 패턴을 만드시면서 약간의 훈련도 됩니다. 이게 방광의 훈련이 되거든요. 실제 방광의 사이즈가 조금 늘어난다고 해요. 그리고 심리적인 부분이 굉장히 큰데 내가 소변을 약간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것과 컨트롤 못한다라고 생각이 드는 순간의 차이가 굉장히 커서 대회 나가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는 좀 주의를 하셔가지고 평소에 물 적절하게 잘 마시고 하는 것들을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샤워 중에 소변을 누는 건 절대 이상한 게 아니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야기 드리고 싶고 이효리도 한다라는 걸 한 번 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대신 청결하게만 하면 괜찮지 않을까요? 네, 제 와이프에게 얘기 드립니다. 청결하게 하면 괜찮지 않을까요? 얘기 드립니다. 자, 아무튼 뭐 그런 얘기 잘 들었는데 딴 얘기는 아니고요. 이 소변과 달리기에 대한 상관관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한 거니까 너무 이상하게 듣지 않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와 시간이 벌써 또 1시간 18분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정말 많이 흘렀네요. 네, 오늘도
긴 시간 동안 저희 방송 들어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뒤에 채팅창 글 남겨주신 분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 주신 분들이 어느 분들 계시나요? 볼게요. 네, 두꺼비아범님, 그리고 꽃두라미님, 마용년님, 그리고 또 인사 주신 분이 또 어느 분 계시지? 새로 인사 주신 분이 계신가요? 그 뒤로 안 계신가요? 고은이 수연님께서 인사 주셨고요. 그리고 네, 지니님께서도 인사 주셨습니다. 올파이님께서도 인사 주셨고요. 모두들 반갑습니다. 그 중에서 몇몇 분들 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의 글을 읽어볼까요? 네, 마용년님께서요. 첫 겨울 러닝이자 첫 겨울 늦잠을 잤다고 하셨습니다. 두 개를 동시에 달성하셨군요. 네, 이제야 출첵하고 나중에 다시 듣기로 또 듣겠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달려라 이니님께서요. 오늘 저도 궁금했던 미세먼지 있을 때 러닝에 대한 조언이 좋았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뭐라고 얘기를 드렸죠? 미세먼지 얘기를 했나요? 뭔 얘기 드렸지? 제가 기억이 안 나네. 아, 혹시 그 추울 때 미세먼지 그 얘기인가요? 바람이랑 관련이 있는데 추울 때 이제 바람이 북쪽에서 이제 찬바람이 불어 내려오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공기가 좀 대기가 정체가 되지 않고 흐르면서 좀 괜찮아지는데 우리가 기온이 많이 춥지 않다라는 건 사실 대기가 좀 정체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위에서 찬바람이 안 내려오는 케이스라고 보면 돼요. 밑에서 뜨신 바람이 올라온다기보다는 찬바람이 안 내려오는 거예요. 뜨신 바람이라고 하면 이게 사투리인데 따뜻한 바람이 올라오는 게 아니라 찬바람이 안 내려오고 이렇게 정체돼 있으면 좀 따뜻한 거 저기 포근한 느낌을 느끼는데 그때는 아무래도 대기 정체 지수가 높다 보니까 미세먼지가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참 추운 거냐 추우면 미세먼지가 좀 깨끗하다고 보시면 되고 그때는 그래도 추워도 놓치지 말고 달리기를 꼭 하시고요. 네, 그러면 좋겠습니다. 따뜻하니까 밖에서 달려야지 오히려 미세먼지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요. 다른 분들 보겠습니다. 또 다른 분들 밍밍님께서요. 민티런님만 그러실 듯이라고 하시는데 아니라니까 이효리도 한다니까요. 이효리가 당당하게 했는데 아마 많은 분들께서 하시지 않나요? 제 와이프는 물어보면 절대로 아니라고 얘기할 겁니다. 진실은 모르지만 절대로 아니라고 할 겁니다. 자, 그리고요. 다른 분들 좀 보겠습니다. 네, 올파이님까지 인사 주셨습니다. 다들 뭐 저희 소변 얘기를 하셨는데 그냥 다들 나중에 제가 설문 올릴 테니까 거기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아마 제 생각에는 절반 넘을 것 같아요. 하신다는 분이 비슷하지 않을까요? 다 사람 다 비슷하죠,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제 긴 시간 동안 얘기했고요. 많은 분들께서도 채팅창 글 남겨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도 오늘 이제 무슨 요일이죠? 목요일입니다. 오늘 런약사님 안 계시니까 확실히 좀 뭔가 좀 분위기가 우중충하네요. 맞죠? 저 혼자서 방송하니까. 다음에는 런약사님이나 다른 패널분들도 좀 자주 방송에 나오셔가지고 얘기 나누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혼자서 하면은 재미가 있을 수도 있는데 좀 우중충한 것도 좀 있는 것 같고 오늘은 또 무슨 소변 얘기를 하질 않나 그랬습니다. 자, 오늘도 어쨌든 긴 시간 동안 저희 방송 들어주신 모든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소중한 시간 러닝라이드 들어주시고 함께해 주신 민티 여러분들 그리고 멤버십 여러분들 정말 특히 더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방송 들으시는 모든 러너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겨울입니다. 점점 시청자 수는 줄어들고 네, 다들 달리기가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끝까지 한번 살아남아 보자고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파이팅 하시고요. 모두들 즐겁게 달리기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아침 금요일 즐거운 금요일입니다. 내일 아침 금요일 6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민티런 러닝라디오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바이바이.